남편이 자기 아내를 방에 가두고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 글이 프랑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책 표지에 아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잠깐만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73년 1월 프랑스 부르고뉴의 작은 시골 마을 생소베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군인 출신 세금 징수원. 어머니 시도는 자유롭고 다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훗날 콜레트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린 콜레트는 시골의 자연 속에서 자랐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고 정원에서 꽃향기를 맡고 고양이와 함께 낮잠을 잤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나의 천재성이었다. 7살에 발자크를 읽었습니다. 코르네이유를 읽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할 때 이 아이는 프랑스 고전문학을 탐독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정 관리가 엉망이었고 가족의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르고뉴의 평화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콜레트의 인생에 결정적인 남자가 나타납니다. 14살 연상의 파리 출판업자 앙리 고티에 빌라르. 사람들은 그를 필명인 윌리라고 불렀습니다. 윌리는 파리에서 유명한 음악 평론가이자 작가였습니다. 매력적이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 모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893년 20살의 콜레트는 33살의 윌리와 결혼합니다. 시골 소녀가 파리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윌리는 콜레트에게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콜레트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직은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윌리는 콜레트를 방에 가둡니다. 문자 그대로 방문을 잠그고 충분한 분량을 쓸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콜레트는 그렇게 첫 소설을 씁니다. 클로딘 시리즈의 시작, 학교에서의 클로딘. 부르고뉴 시골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이 소설은 반자전적 작품이었습니다. 1900년 이 소설이 출간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프랑스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클로딘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비누, 향수, 모자까지 클로딘 상품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콜레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자명은 오직 윌리. 프랑스가 열광한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클로딘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1901년 파리의 클로딘, 1902년 결혼한 클로딘, 1903년 클로딘의 이별까지 4권 모두 윌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4권 모두 콜레트가 썼습니다. 콜레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열정을 갖고 하라. 그녀는 이 시기를 어리석은 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진짜였습니다. 윌리는 클로딘 시리즈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저작권은 전부 윌리의 것이었습니다. 콜레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콜레트인데 돈도 이름도 명예도 전부 남편이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윌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바람둥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콜레트 앞에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1906년 콜레트는 결심합니다. 이 남자를 떠나겠다고 13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법적 이혼이 확정된 것은 1910년이었습니다. 이혼 후 콜레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클로딘 시리즈의 저작권은 전부 윌리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책으로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콜레트는 무대에 섭니다. 뮤지컬에서 무언극을 하고 자신의 소설 속 클로딘 역을 직접 연기했습니다.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배가 고픈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콜레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그녀는 오히려 자유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내 과거를 사랑한다. 나는 내 현재를 사랑한다. 내가 가졌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907년 1월 무대 위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콜레트와 그녀의 연인이었던 마틸드 드 모르니가 무대에서 입을 맞춘 겁니다. 관객석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스캔들이 터졌지만 콜레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의 시선 따위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에 갇혀 글을 쓰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1910년 콜레트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설을 발표합니다. 방랑 여인. 남성 사회에서 여성의 독립을 다룬 이 소설은 당대 최고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작품과 경쟁하며 콩쿠르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3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콜레트라는 이름을 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윌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유령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콜레트는 콜레트 자신이 된 겁니다. 1912년 콜레트는 다시 결혼합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마탱의 편집장 앙리 드 주브넬. 같은 해 콜레트는 르마탱의 기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1913년 딸 콜레트 드 주브넬이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벨가주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콜레트의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콜레트는 전쟁터를 직접 취재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보아야 한다. 상상하지 말고 만져야 한다. 꾸며내지 말고. 전쟁 기간 동안 콜레트는 기자로서 단련됩니다. 소설가가 아니라 현장의 기록자로서 글쓰기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이 훗날 그녀의 문장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1920년 콜레트는 소설 세리를 발표합니다. 나이 든 여성과 젊은 남성의 사랑을 다룬 이 작품은 당시 사회의 금기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프랑스 문단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콜레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계속됐고 콜레트도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1924년 두 번째 이혼. 콜레트의 인생에서 두 번째 결혼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콜레트는 이미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25년 콜레트의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찾아옵니다. 16살 연하의 모리스 구드케. 이 남자가 콜레트의 마지막 남편이 됩니다. 두 사람은 콜레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합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콜레트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가장 많은 작품을 쏟아냅니다. 결혼과 사랑과 여성의 삶을 다룬 소설들이 연달아 출간됩니다. 행복해져라. 그것이 현명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콜레트는 이 시기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두 번의 이혼과 수많은 스캔들을 겪고도 그녀는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35년 콜레트는 벨기에 왕립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됩니다. 프랑스를 넘어 유럽이 콜레트를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골 소녀가 유럽 문학의 중심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됩니다. 콜레트는 67살이었습니다. 파리의 팔레로아얄 아파트에 머물며 전쟁을 견딥니다. 1941년 12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립니다.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남편 모리스가 눈앞에서 끌려갑니다. 콜레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7주 동안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 앞에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글도 쓸 수 없었습니다. 콜레트의 인생에서 가장 긴 7주였습니다. 다행히 모리스는 풀려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 다시 잡혀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콜레트는 이 시기에도 결국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1944년 콜레트는 그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지지. 16살 소녀 지지가 사회의 관습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콜레트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길을 거부하고 자기 이름으로 살기로 결심한 여자. 지지는 곧 콜레트였습니다. 1948년 콜레트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릅니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남편의 유령 작가로 시작한 여자가 세계 최고의 문학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1949년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 단체인 콩쿠르 아카데미 회장이 됩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방에 갇혀 글을 쓰던 소녀가 프랑스 문학의 정상에 선 겁니다. 그리고 1951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콜레트의 소설 지지가 브로드웨이 연극으로 만들어지는데 여주인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콜레트는 휠체어를 타고 직접 배우를 찾아다녔습니다. 모나코의 한 호텔. 휠체어에 앉은 콜레트의 눈에 22살의 마른 체형의 젊은 여자가 들어옵니다. 검은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콜레트는 소리칩니다.
저기 봐, 나의 지지야. 이 무명 배우의 이름은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콜레트의 눈이 아니었다면 오드리 헵번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지 연극을 통해 헵번은 세상에 알려졌고 2년 뒤 로마의 휴일로 할리우드 스타가 됩니다. 콜레트의 만년은 고통과 함께였습니다. 심한 관절염으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는 것만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나의 60번째 해가 나를 여전히 놀라게 한다고 불쌍히 여기지 마라. 놀라는 것이야말로 너무 빨리 늙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콜레트는 늙어가면서도 세상에 놀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콜레트가 쓴 글은 1200편이 넘습니다. 소설, 기사, 에세이, 희곡 대본까지. 그녀의 펜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1953년 콜레트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그랑 오피시의 등급을 받습니다. 프랑스가 콜레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의를 표한 겁니다. 1954년 8월 3일 콜레트는 파리 팔레루아얄의 자택에서 눈을 감습니다. 향년 81살.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는 남편 모리스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콜레트의 장례를 거부했습니다. 이혼을 2번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콜레트에게 국장을 선물합니다. 프랑스 여성 작가 최초의 국장이었습니다. 교회는 거부했지만 나라 전체가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콜레트는 파리 페르라쉐즈 묘지에 묻힙니다. 그 묘지에는 발자크, 오스카 와일드, 쇼팽이 잠들어 있습니다. 7살의 발자크를 읽던 소녀가 발자크 옆에 나란히 누운 겁니다. 남편의 이름 뒤에 숨겨졌던 소녀, 방에 갇혀 글을 썼던 아내, 무대에서 겨우 먹고 살았던 여자. 그 여자가 프랑스 문학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 다만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콜레트의 이 말처럼 그녀의 인생은 뒤늦게 시작됐지만 그 누구보다 찬란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을 발굴하고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고 프랑스 최초의 여성 국장을 받은 사람. 그녀의 이름은 콜레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콜레트의 삶에서 무언가를 느끼셨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